챕터 1. 위기 속 투자 기회와 마켓 타이밍의 중요성. 위기 속 투자 기회와 마켓 타이밍의 중요성은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의 급락이나 하락장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동시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존 템플턴의 명언처럼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라는 전략은 모든 투자자가 숙지해야 할 교훈입니다. 주식은 무조건 비싸거나 싼 것만으로 평가되기보다는 그 각각의 맥락이 다릅니다. 템플턴은 주식시장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이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우리가 현재의 하락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고 템플턴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경제 불황 동안 많은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의해 빠져나가며, 그 틈새를 잘 활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위기 뒤에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는 항상 활용 가능한 원칙입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겁내고 매도할 때가 오히려 주식을 구매할 가장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켓 타이밍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마켓 타이밍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적정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분석과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저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하고 고점에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월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주식의 기본 가치를 분석하고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잠재력과 연관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수는 기술적, 매도는 예술적이다라는 생각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떤 주식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하지만 그 주식을 언제 매도하느냐는 더욱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매도 시점은 보유 당시의 가치평가 기준이 변화했을 때 또는 시장의 다양한 신호를 감지했을 때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좋은 투자는 간단하고 대단히 이해하기 쉽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복잡한 분석보다 본인이 일상에서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나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 추천하는 상품을 분석하여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진정한 매력은 그 속에 드러나는 수많은 기회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체계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투자 습관을 유지하며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비관적인 시각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투자자로서 성장을 이뤄내는 길입니다. 이러한 마켓 타이밍과 기회 분석이 결합된다면 당신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길게 웃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챕터 2.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의 핵심.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은 전통적인 가치투자 방식과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가치투자가란 일반적으로 주식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주식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며 투자자의 감정이나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한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템플턴의 핵심 전략은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 즉 공포와 탐욕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그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불악장에서 온다는 말을 통해 불황의 조짐을 파악하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는 바로 시장의 하락이 실제로는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주식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에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나중에 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템플턴이 강조한 투자 원칙의 정확성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템플턴은 특정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개선을 위한 분석보다는 시장이 저평가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을 중시했습니다. 때로는 우수한 경영진이나 제품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더라도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다면 투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시장의 편견은 때로는 우리가 최고의 투자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턴의 전략은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에 비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찾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은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정서와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이 매도 압박을 받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내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액면적인 현상 뒤에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며 결국 투자는 단순히 분석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에 관한 일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언제나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신적 거리를 두며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챕터 3. 폭락장에서의 투자 기회. 폭락장은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까요? 존 템플턴은 이러한 기회를 주목하며 바겐 헌터바그 AIN 헌터가 될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겐 헌팅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비관주의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락장에서 주식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비관적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주식을 매도합니다. 이는 결국 주식의 가격을 낮추게 되고 이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일 때 사고, 낙관적일 때 파는 것이 투자자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기업의 가치가 급락했을 때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이들은 이러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사례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주식이 저렴할 때 주목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주식이 상승세를 탈 때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비싼 가격에 사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어떤 주식에 주목해야 할까요? 템플턴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에 집중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거의 하지 않으려 하는 선택이지만 이 같은 역발상 전략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은 비싸도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낮고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상장 기업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중요한 점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급락 소식에 좌불안석이 되고 매도 결정을 내리는데 오히려 이때가 장기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재무제표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바겐 헌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투자자는 목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관찰하고 시장에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감정의 변화를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주식이 더 저렴해졌다라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좋은 기업을 시장이 평가절하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존 템플턴이 강조했던 폭락장에서의 투자 기회는 심리적인 요소와 마켓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매수의 타이밍을 적절히 잡아야 하며 시장이 불안정할 때 오히려 그 기회를 포착하여 훗날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이 욕심을 낼 때 조심하라는 투자 세계의 격언처럼 감정과 심리를 뛰어넘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4. 냉철한 판단력의 중요성.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화와 심리에 휘둘려 큰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기계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이 투자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가피하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한 판단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험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 후 주가가 급락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주식은 잘못 골랐던 것일까? 혹시 더 떨어질까?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재확인하고 단기적인 하락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마다 온전히 자신의 매매 목표를 상기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드 키플링의 시 만일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이나 자산 증가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평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장기적으로 투자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 그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한지를 확인하며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변동에 무관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과 연구가 필수입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는 착각 중 하나는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주식만 사면 반드시 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잘못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의 성공은 그 주식의 현재 상태와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는 물론 타이밍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투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챕터 주가와 기업 가치의 혼동.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서 주가와 기업 가치의 혼동을 강조하며 주식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심리와 시장의 반응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관계없이 매일매일 변화하며 이러한 등락은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감정과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하고 내가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처럼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부정적인 뉴스나 소문이 돌면서 특정 기업의 주가가 급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경악하며 주식을 매도하고 이제 더는 이 주식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의 전략은 이러한 공포의 순간이야말로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종종 타인의 두려움을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락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회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과거에 겪었던 가격 조정과 같은 경우 원인을 살펴보면 그들이 겪었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 성장 가능성은 여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주식을 더욱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존 템플턴은 공포가 지배하는 순간이 바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의 부정적인 심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스스로의 판단을 유지하고
가치 있는 주식을 분석하여 매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심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한층 더 진화된 투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결국 템플턴이 강조하는 것은 시장의 장애물과 단기적 변동성을 넘어서는 강력한 투자 원칙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잘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이해하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의 등락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우리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결국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비관적인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우리의 미래 투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챕터 6. 장기 투자와 저점 매수의 중요성.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에서 장기 투자와 저점 매수의 중요성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비관론이 퍼진 주식시장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인간 심리와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선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주식을 팔거나 손절합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러한 순간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관적인 소문이 돌 때 시장에서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시장의 흐름이 실제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 튼튼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과감히 저가의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나중에 그 기업이 반등할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비관론에 빠진 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노리는 것이죠. 또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돌아보면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래 투자 대가인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반영한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것이라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주식을 단기간의 가격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템플턴이 강조하는 장기 투자와 저점 매수는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내재 가치 시장 심리 타이밍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 하나의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더욱 냉정함을 유지하고 그 와중에 기회를 찾아내는 사고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투자 서적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 템플턴의 경영 철학이 담긴 도서들은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장기 투자와 저점 매수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자신의 투자 경험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으며 이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는 말처럼 장기 투자와 저점 매수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투자 원칙을 철저히 세운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1.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에 동요하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내심을 강조합니다. 먼거는 세상의 모든 일에서 배움을 얻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이는 단순한 투자 행위를 넘어서는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의 전략 중 하나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흔히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뉴스나 사건에 의해 큰 변동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 발표,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멍건은 이러한 단기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기댑니다. 이렇게 그는 전통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그 회사가 시장에서 더 높이 평가받을 날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와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움직이는 중에 있는 손자병법을 따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언제나 팀워크와 지속적인 성장, 적절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찰리 멍건은 자산을 늘려가기 위한 과정에서 현금 보유를 강조합니다. 그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무장을 잘하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와 같습니다. 언제 지점에서 적들이 기회를 제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현금을 통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멍건은 강조합니다. 투자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며 보이는 숫자들 속의 숨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지 투자 시나리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로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단기간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가치와 지혜를 깨닫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찰리 멍거의 삶과 철학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삶에 대한 가치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진정으로 답할 수 있을 그날이 오길 바라며 그의 투자 철학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2. 찰리 멍건은 워런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지주회사로 성장시킨 인물로서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전략에 국한되지 않고 인생의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멍건은 훌륭한 사업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투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은 버핏이 자신의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었습니다. 1.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 장기적 가치와 인내.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장기적 가치 추구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화나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개 시장의 소음에 지나치게 반응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결국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멍건은 미스터 마켓을 예로 들며 시장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그 반대 방향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멍건은 과거 유명 기업인 코카콜라와 애플에 투자한 사례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브랜드 파워와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장기 보유는 바로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 단기적인 수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략임을 일깨워줍니다. 인간 심리와 투자 결정. 찰리 멍건은 인간적 오판의 심리학에 관한 강연에서도 인간의 심리적 경향이 오판을 초래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명했습니다. 그는 보상처벌 과잉 반응 현상이나 비일관성 마이너스 회피 경향과 같은 여러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며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보나 경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멍건은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받침대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3. 반복되는 실패에서 얻는 교훈. 마지막으로 멍건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다양한 실패와 교훈을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의 성공에도 적용하는 일반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실패는 가르침이며 이를 통해 더욱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찰리 멍건은 그의 인생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들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철학은 단순히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에서도 유용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챕터 3.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과 원칙.
찰리 멍거는 현대 투자 세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며 그의 투자 철학과 원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제공해 왔습니다. 멍거의 주장은 주식시장이 종종 장기적인 가치보다 단기적인 반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주식 가격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투자. 찰리 멍거의 주된 투자 철학은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때 이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와 애플 같은 알짜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여러 경제적 조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멍청한 짓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 그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기회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태도, 즉 태만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기회를 결국 놓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멍거는 투자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이며 이는 대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장기적인 관점과 세금 혜택. 찰리 멍거는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조건이 좋은 사업을 선정하고 오래 보유하는 것이 단기 매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짧은 기간에 거래하는 것은 세금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멍거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접근은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됩니다. 결론.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재무 지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원칙은 삶 전반에 걸쳐 가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높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 무지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은 미래의 투자 성공은 물론 인생에 대한 통찰력 또한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로 투자자는 찰리 멍거의 철학을 통해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경제 환경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승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1. 기다림의 미학. 성급함을 피하라. 기다림은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수년의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리 멍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은 대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의 파트너인 워런 버핏 역시 주식시장에서 5년간의 공백기를 두고 다시 투자에 흥미를 느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가끔씩 손해를 보더라도 그 후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깁니다. 투자자는 불안한 마음에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우수한 기업에 투자한 후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장의 심리적 변수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종종 분기별 실적에 몰두하여 이러한 기다림의 기회를 잃곤 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히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끈기, 추가 비용을 피하라.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조급한 행동이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팔고 싶어하고 이는 종종 빠른 손절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찰리 멍거는 올바른 장기 투자 기회를 위해 충분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조급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 비싸게 사서 쌀 때 팔게 되고 결국 수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면 더욱 불안해지며 그동안 기다려온 투자 기회를 저버리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빠져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1999년과 2000년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볼까요? 그 당시 과도한 주가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를 놓쳤고 이는 결국 하락장을 더욱 심화시킨 경우입니다. 따라서 존경받는 투자자인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 역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기다림의 혜택. 언제 투자할지를 알라. 투자에서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 그 기회가 성과를 내기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 분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주식 보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찰리 먼거는 우수한 기업의 성장은 시간과 함께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그 기업이 실적을 내는 순간으로까지 투자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초보적인 실수로 단기적인 성과분에 잔뜩 시선을 두게 되지만 이는 한쪽 면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실적 향상과 가치 성장을 지켜보아야 하며 이러한 기다림이 결국 투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다림은 주식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다림의 미덕을 강조하며 조급함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생각 깊은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권장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기술을 마스터해 나간다면 결국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챕터 안전 마진의 중요성과 투자 리스크 관리. 1. 안전 마진의 정의. 안전 마진은 주식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 개념을 통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설명하였고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거래될 때 이 틈을 활용하여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70만원에 거래된다면 30만원의 안전 마진이 확보된 셈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주가의 변동이 사업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 마진의 중요성. 첫째, 안전 마진은 손실 위험 감소에 기여합니다. 주식의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은 경우 이미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둘째, 안전 마진은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높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투자하면 기업의 가치 상승 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전 마진이 충분할 때 기업이 성장하며 예상 이상의 실적을 낼 경우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 마진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시장은 임시 변동으로 가격이 등락을 거듭할 수 있지만 안전 마진을 확보한 투자자는 이러한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3. 투자에서의 안전 마진 활용 방법. 기업 가치 분석. 투자자는 우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당 순이익, 성장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전망을 평가해야 합니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원하는 안전 마진 비율을 설정하고 주식 매입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 합리적 가격에 매수하기. 안전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시점에서 매수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시가에 따라 분산 투자하여 누적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 장기 투자 관점 유지하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 성장이 이루어질지를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셋, 리스크 관리하기. 항상 사업 성과와 시장 여건을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 마진을 확보하더라도 주식의 가치가 예상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경우 투자 논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4. 결론. 안전 마진은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찰리 먼거와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이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의 고가치 기업에 투자하고
이에 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 예기치 못한 시장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 마진을 통해 투자자는 감정의 동요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수익을 올리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 투자에 있어 특히 효과적이며 훌륭한 기업을 선택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춘 투자자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안전 마진을 통한 투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한층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투자 시 이길 확률과 현금의 중요성. 1. 현금이란 무엇인가? 현금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금융 자산으로 저축된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투자 원칙 중 하나로 현금을 가지고 있자고 강조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에도 믿음직한 투자처를 신중히 검토하며 자금을 절약해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투자자들이 겪었던 큰 손실로부터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 주식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월스트리트의 많은 투자자들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대규모 손실을 경험하면서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하락 시점에 투자할 현금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에 있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투자에서 이길 확률. 투자에서 이길 확률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했을 때 그 성과가 얼마나 좋을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찰리는 이길 확률이 유리할 때만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 즉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과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찰리는 주식의 내재 가치가 높고 가격이 낮을 때에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분위기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려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주식시장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3. 가격 하락과 매수 기회. 찰리 먼거는 가치 투자를 통한 장기적 성장을 강조하며 주식시장의 폭락 시기를 기회로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자금을 따로 예비해 두었다면 유망한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특별히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기회이며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급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현금을 늘려야 한다는 찰리 먼거의 철학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4. 현금 보유 원칙의 실천. 끝으로 투자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길 확률을 따지는 것은 결국 리스크 관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적절히 배분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금융위기에서 학습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구하며 배운 점을 실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감정에 따라 조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투자 일정을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찰리 먼거의 원칙은 단순히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금 보유와 이길 확률이 있는 투자가 만나면 나중에 여러분은 더 나은 투자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한 전략. 투자 세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한 전략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매력적인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단순히 가격이 내재 가치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면 투자자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1.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 저평가된 기업은 대개 견고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받으며 그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시간에 따라 배가 된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런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팔기보다 오래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자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도하기보다 가능하면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그런 인내가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인 매수. 투자에 있어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므로 기회가 왔을 때는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변에서 손실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잃거나 매수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결정을 미루기 쉽습니다. 실제로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한 이들이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비관적인 시장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주식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기. 투자에 있어 훌륭한 기업을 오랜 기간 보유한 투자자들의 사례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시세에 상관없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기준으로 한 투자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결과적인 수익 성과는 웬만한 다른 투자 방식보다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 보유 기간을 늘리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오히려 매도보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매도하는 것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전략은 단순한 시장 예측이나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기회를 잘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인내가 가장 큰 자산이다. 이 문구를 마음속에 품고 미래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안정된 성장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결국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 불리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1900년대 초반 그가 내놓은 투자 원칙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매매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교과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인생과 투자 여정. 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 단돈 $5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자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와 파산을 겪으면서도 그는 항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1929년 큰 주식시장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는 공매도를 통해 $1억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며 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월스트리트의 큰 곰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의 생애는 금전적 성공 이외에도 많은 교훈과 경험을 안겨줍니다. 리버모어는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추세를 따르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당신이 투자에 대해 궁금할 때
제시 리버모어의 전략이 특히 빛나는 이유는 그가 확립한 무수한 원칙들 덕분입니다. 추세 매매의 원리에 대하여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란 특정 주식이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추세를 따르는 매매 전략으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가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유망한 상승세가 시작될 때 매수하거나 하락세가 발생할 때는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때 그 흐름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매도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세라고 판단해 매도한다면 이미 회복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리버모어의 말처럼 시장난 통제하기 어려운 복잡한 존재다. 그러나 흐름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 말은 모든 투자자가 명심해야 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와 심리적 통제. 또한 리버모어가 강조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금 관리입니다. 그는 돈을 잃지 말라는 원칙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매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버모어는 자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단 특정 비율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무리한 베팅을 피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상승세에서 이익을 보려면 반드시 이를 지키고 하락세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손절매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관리와 심리적 통제의 조화 없이는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그의 경험과 교훈이 더 없는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당장 투자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이라면 먼저 그의 저서를 읽고 마음의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리버모어의 철학을 토대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매매 원칙과 동시에 자금 관리 원칙을 잘 지킨다면 당신도 투자의 세계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제시 리버모어의 가르침은 단순한 매매 전략이 아닌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챕터 2 1단계 예측. 투자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시장 동향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 주식이나 자산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지표, 기업 실적, 글로벌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주식의 향후 성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투자란 단순히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기에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각종 시장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만의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추세.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에서 두 번째 단계는 추세를 읽고 따르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특정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마련이며 이러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버모어는 추세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따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 특정 패턴을 확인하고 그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추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매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투자에는 게임성과 함께 감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추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 손실이 확대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전환점. 마지막 단계는 전환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추세를 깨뜨리는 시점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버모어는 전환점 포착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가가 강한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상승세로 돌아서는 신호를 탐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확연히 변화한다면 이는 아래로 갈 수도 있겠고 새로운 전환점 도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점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게 된다면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투자한 경험을 통한 직관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기록을 남기고 깊이 사고하며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록의 중요성과 심리적인 관리.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매매 외에도 자기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매매의 기록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인내와 신중함을 유지하라라는 리버모어의 조언처럼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여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판단을 통해 움직이고 이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복잡성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성공적인 거래를 가져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접근 방식은 단순히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예측, 추세, 전환점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투자자는 성공적인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원칙을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리버모어의 투자의 지혜를 기반으로 미래의 성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길에 나서보세요. 챕터 3. 투자란 다가올 미래의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측은 투자자의 통찰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의견과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측이란 결국 모든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투자자로 하여금 보다 깊은 분석과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측 준비의 중요성. 예측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신문과 여러 매체를 통해 중요한 뉴스를 수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지표나 기업의 실적 발표, 정치적 이슈 등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제 분석가들의 의견이나 트렌드 예측도 함께 참고하여 더 넓고 깊은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을 기울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모습은 투자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선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선도주는 특정 업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주식으로 이런 종목을 파악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기차 시장이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히 변화하는 시장에서 선도주를 포착하는 능력이 투자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분석.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 업계 동향, 시장의 경쟁력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 혹은 매도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장된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기초적인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일정 시간을 정해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에서의 리턴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명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주식 투자에서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종목이라도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그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와 탐구,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려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준비, 그리고 자기만의 분석 및 예측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측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뉴스와 시장 트렌드, 경제 지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도주를 찾아내고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챕터 4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이론에서 조정과 전환점은 주식 거래의 유동성과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리버모어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러한 개념을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명확한 판단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버모어의 조정 및 전환점 개념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의 개념. 리버모어에 따르면 주가는 조정 없이도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주가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정이란 주가가 상승한 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정은 주가가 다음 상승세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정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약 15% 정도의 하락 국면을 겪습니다. 이때 거래량은 하락하기 전보다 상당히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같은 명확한 브랜드를 가진 주식이 상승세를 보인 후 소폭의 하락 조정을 경험하는 경우 이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조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등이 없다면 해당 종목은 그 힘이 다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매도해야 합니다. 즉, 상승 후 나타나는 조정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조정. 하지만 모든 조정이 고무적인 것은 아니며 비정상적인 조정이 발생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조정은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후 예기치 않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락세가 쉬이 지속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신호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산업에 속했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유망 산업에 속할 것 같은 기대로 주가가 뛰었다가
현실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의해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조정이 나타났을 때 투자자는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과거에 급등한 경험이 있는 주식일수록 이러한 조정은 주의해야 하며 조정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전 정보와 시장 분석이 필수입니다. 전환점의 역할. 전환점은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방향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리버모어는 전환점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가 패턴을 분석하다 보면 보통 48시간 이내에 주요 포지션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며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매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저항선을 넘은 경우 이는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거래량이 적으면 해당 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하회했을 때는 과감한 매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전환점에서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통상적으로 약간의 지체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전환점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리버모어의 조정과 전환점 개념 요약. 제시 리버모어의 분석법은 주가의 조정과 전환점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주가는 상승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정이 정상적이라면 그 이후에 반드시 다시 상승세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조정은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신호를 무시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점에서의 신속한 반응은 투자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버모어의 전략과 원칙을 통해 투자자들은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한 분석과 빠른 대응을 통해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명심함으로써 당신도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5. 제시 리버모어는 주식 투자 분야에서 한 획을 긋는 인물로 그의 투자 이론과 기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특히 피라미딩 기법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식의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는 법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화려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교훈은 단순히 투자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 피라미딩 기법은 리버모어가 주식 투자에서 매수 포지션을 더욱 확대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초기 투자 후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주식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추가 매수를 하여 투자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적절히 증가시키며 최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딩 기법을 사용할 때는 분명한 전략과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동안만 추가 매수를 해야 하며 반대로 하락 조짐이 보이면 즉시 발을 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리버모어는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리버모어의 비극적인 결말. 리버모어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투자자였지만 그의 유언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실패자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서 사치와 허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결국 그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초고속의 성공 뒤에 숨겨진 방탕한 생활은 그의 투자 실패,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사치와 허영이 어떻게 그의 투자 시각과 결정을 흐리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결코 돈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유흥과 소비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원칙. 제시 리버모어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투자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리서치와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리버모어는 주식시장은 손쉬운 불로소득의 근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주식을 살 때는 적어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처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리버모어는 자신이 가진 자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진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셋째, 사치와 유흥을 피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리버모어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방탕한 생활은 얼마나 쉽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통제와 규율을 통해 투자자는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교훈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나 투자 전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투자에서 무엇을 피해야 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며 철저한 분석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남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미래의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